일반 전표 입력. 자, 일반 전표 입력에 들어오시면 자, 월과 날짜를 쓰도록 되어 있죠. 자, 이제 우리 그 날짜하고 월 쓸 때는 1월이면 01월, 4월이면 04월 이런 식으로 쓰는 걸 습관을 좀 드릴게요. 왜냐면 여기 말고도 오늘 수업하는 중에 2020년 01월 02일이라고 다 써야 되는데 2020년 1월 2일이라고 1, 2 쓰면 12월만 쓰고 뒤에 날짜 쓰라고 나와요. 그러면 잘못 입력하게 되니까 그럼 01월 01일이라고 01월 01일이라고 치면 1월 1일이다라고 들어가게 됐죠. 아, 여기에서 회계 버튼 누르면 되잖아요. 지원씨 이거 됐죠? 자, 그새 까먹었어. 자, 그럼 이제 1월 1일로 들어가면 자, 지금 이렇게 날짜를 쓰는 건 여기에 그 날짜 전표만 쭉 입력할 때에 날짜를 써요. 그 날짜를. 그럼 그날 하루에 대한 전표만 쓸 때는 이렇게 날짜를 쓸 건데 1월 달에 전표를 다 쓰려 그러면 계속 날짜를 바꿔야 되겠죠. 그러면 불편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는 월만 쓰면은 날짜를 여기에 직접 커서가 들어가서 날짜를 쓰면서 며칠자의 전표다라고 쓰게 돼요. 자, 그럼 우리 이제 이거 기억해 두세요. 자, 적었던 거 뭔가를 지우려 그러면 자, 여기 날짜를 클릭 한번 해보세요. 저처럼 클릭하고 자, 여기에서 스페이스바 있죠. 키보드에 길쭉한 짝대기 아래에 걔를 한번 클릭하고 엔터 치시면 지워져요. 그래서 앞으로 지울 때 백스페이스 뭐 이런 거 아니고 그냥 거기에 커서를 올려놓고 스페이스바 엔터 치면은 지워. 여기만이 아니고 다른 곳 다 지울 때도 그렇게 지우세요. 아시겠죠? 지우는 기능이 스페이스바 누르고 엔터 치면 돼요. 더블 클릭하고 글자 막 지우고 있을 필요 없어요. 자, 그럼 날짜를 지우니까 여기에 날짜가 들어가도록 바뀌죠. 그럼 우리 시험 때도 그렇고 같은 달에 전표를 쭉 쓸 거기 때문에 계속 날짜 쓰는 건 불편하니까 그러면 그냥 월만 써놓고 그 날짜로 쭉 전표를 쓸 거예요. 자, 그럼 날짜를 1일이라고 1 엔터. 자, 이제 구분이 나왔죠. 자, 그럼 구분해서 우리가 뭘 써야 될지 몰라서 F2번 눌러보는데 F2번 누르면 이렇게 코드 도움이 없습니다라고 뜨는 거 있죠. 뭘 써야 되는데 모르겠으면 F2번도 없다. 그때 바라보는 것이 이 아래쪽이에요. 그럼 이 아래쪽을 보시면 1번은 출금, 2번은 입금, 3번은 차변, 4번은 대변, 5번 결산 차변, 6번 결산 대변 이런 식으로 적혀 있죠. 그죠? 자, 그럼 자, 봤을 때 자, 출금 전표라는 건 우리 현금이 돈이 나간 걸 출금 전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출금 전표는 대변에 현금이라는 걸 안 써도 컴퓨터가 대변에 현금 붕괴를 해줄 거니까 차변에 돈 나간 이유만 쓰면 되는 거예요. 현금이 나간 이유만. 그게 출금 전표고 2번 입금은 반대로 차변에 현금이 들어왔을 때만 쓰는 거예요. 그럼 대변에는 왜 들어왔는지 이유만 대변 계정 과목만 여기에 써주면 되는 게 입금 전표고 또 3번 차변 4번 대변은 내가 직접 이제 차변엔 어떤 계정 과목 대변엔 어떤 계정 과목 근데 현금 거래가 아니면 보통 예금이나 당좌 예금이나 외상 거래나 그런 거면 전부 다 차변 대변 3번 4번으로 쓰게 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여기에서 5번 6번은 쓸 일 없어요. 여러분은 저를 만났죠? 저는 안 써요. 시험에서 컴퓨터가 해주는 붕괴와 제가 직접 한 붕괴를 구분할 거기 때문에 저는 이거 안 쓰고 그런데 어떤 분은 내가 직접 하든 컴퓨터가 하든 결산 붕괴다라는 거 확인하고 싶으면 저걸 쓰는 스타일로 하는데 저거 안 쓸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여기 구분해서 숫자 1번을 한번 눌러보세요. 1번. 자, 그럼 1번 누르면 출금이라고 됐죠. 자, 여기에서 자, 우리 직원 회식비 100만 원을 납부했다 볼게요. 그럼 F2번 누르거나 계정 과목 찾는 거니까, 아니면 여기에 복리라고 두자 정도 치고 엔터 치면 계정 과목들이 나오게 되죠. 그럼 우리는 600번, 700번 이 두 개는 안 쓰는 거예요. 우리가 쓸 일은 없어요. 그럼 생산부 직원 회식비면 500번, 그 외 영업부나 사무직 직원 회식비면 800번. 그럼 우리 그냥 800번 대 복리후생비라고 볼게요. 자, 그리고 엔터를 쭉 치면은 차변이라고 적혀 있는 곳에서 멈출 거예요. 계속 쳐도 금액을 써야 전표가 끝날 거니까. 그럼 100만 원이다라고 보면 1 플러스 플러스 치면 100만 원 나오죠. 1 플러스 플러스 치면, 자, 그렇게 하고 엔터 치면 출금 전표로 했기 때문에 컴퓨터가 대변에 현금 써줬어요. 그럼 커서 위에, 여기 라인 위에 커서를 올려보면 지금 우리가 입력한 게 여기 차변의 복리후생비, 대변의 현금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자, 아래쪽 안 보이시는 분은 화살표 있죠? 화살표를 위쪽 누르면 아래 분계가 열렸다 닫혔다 하는 거니까. 자, 그럼 아래의 분계가 지금 여기 커서 올려보면 차변의 복리후생비, 대변의 현금이다라고 나왔죠. 출금 전표를 쓰면 지금처럼 자동으로 대변에 현금 나갔으니까 출금 전표인 거예요. 그래서 차변 계정 과목만 쓰면 분계해 주는 게 출금이고, 전표도 과거 옛날에는 입금 출금 전표를 많이 썼어요. 저도 현금 가지고 결제하러 오시는 분 있으면 입금표 끊어주고 입금 전표 썼는데, 요즘 사무실에 현금 가지고 오는 이상한 사람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요즘은 이제 구시대의 유물 같은 전표예요. 자, 근데 이걸 가지고 똑같이 아래에, 자, 여러분들 1일이라고 1 엔터라고 쳐보세요. 1일.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숫자를 3번을 눌러서 차변이라고 하고, 3번 눌러서 차변에, 자, 이번에 복리후생비라고 또 쳐볼게요. 복리후생비. 그리고 100만 원이다라고 치면, 자, 여기까지 치니까 아래쪽에 여기에 차액이 떴죠. 지금 차변 대변으로 쓰는 건 내가 차변과 대변의 금액을 다 완벽하게 써줘야 돼요. 자, 보세요. 여러분 이거 하지 마세요. 제가 나가려고 하면, 이거 죄송해요. 자, 나가려고 하면 대차 차익이 발생했다고 떠요. 너 지금 어딘가 빠졌다라고. 그런 것처럼, 자, 우리는 차변 대변 쓰면 내가 차변과 대변에 합계 맞도록 다 써줘야 정확하게 끝난다라는 거예요. 그럼 자, 컴퓨터는 안 끝났다라는 거 지금 알고 있는 거죠. 차이가 있다는 걸. 그럼 여기에 또 그대로 엔터를 치면 위에 글자가 따라와요. 그리고 또 엔터 쳐보세요. 또 따라오죠. 또 엔터 치면 또 따라와요. 근데 우린 지금 현금으로 회식비 줬다면 지금 여기에 차변 쓸 게 아니고, 두 개 쓸 게 아니고 대변은 현금이라고 써야 될 거잖아요. 그럼 여기에서는 이렇게 실수가 되었을 때 지우려고 할 필요 없어요. 그냥 덮었으면 돼요. 그럼 여기에 아래 보시면 숫자 4번이 대변이죠. 그럼 숫자 4번 눌러서 대변으로 바꾸고, 4번으로 대변 바꾸고, 복리후생비를 현금이라고 바꾸고, 그리고 쭉 엔터를 쳐서 100만 원이다라고 치면 컴퓨터가, 자, 얘 둘이 같이 한 세트라고 인지를 하고, 여기 커서 올려보면 이 분계에 차변의 복리후생비, 대변의 현금이라고 나왔죠. 되셨나요? 자, 그럼 지금 위에처럼 우리가 처음 쓴 것처럼
이렇게 쓰는 걸 출금전표라고 하고 차변 대변으로 이렇게 쓴 걸 대체전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컴퓨터는 떨어져 있던 어떻게 되어 있던 간에 같은 날짜에 같은 전표 번호면 하나의 전표로 인식할 거예요. 같은 날짜, 같은 번호면 이 번호는 상관없어요. 몇 번인지 100번이라 상관없어요. 내가 썼다 지우면 그 다음 뭐네. 여러분들 그 입금표 같은 거 본 적 없죠? 그런 종이 보면 시리얼 넘버가 있는데 내가 잘못 썼죠? 그럼 이렇게 찢어버리면 끝나고 그 다음 번호 쓰게 되는 거지 꼭 번호가 순서대로 맞아야 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건 컴퓨터가 인지하기 위한 자기 그 날짜에 몇 번 거래다라는 걸 컴퓨터가 인지하는 거니까 그럼 이것만 맞으면 같은 전표로 보는데 자 그럼 지금 전표 1번 전표와 2번 전표를 보면 지금 제가 위 아래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이 아래 분계에 차이가 있나요? 분계 여러분 한번 왔다 갔다 하시면서 보시면 이 둘의 차이가 있나요? 분계 차이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험은 지금 이게 채점 기준이 아니에요. 시험은 뭘 가지고 채점하냐면 이걸로 채점해요. 아래쪽 이 분계만 보기 때문에 출금 전표든 차변 대변하든 상관없어요. 그런데 출금 전표, 입금 전표가 서로 반대되는데 지금은 못 느끼다가 나중에 어느 순간 여러분이 이상한 행동을 많이 해요. 제 과거 경험이에요. 출금 전표다. 돈 나가야지. 그런데 왜 차변에 돈을 쓰고 있지? 그러면서 얘를 갑자기 입금 전표로 바꿔버리면서 틀려버리는 사람들을 더러 많이 봤어요. 왜냐면 현금 나갔으니까 대변의 금액 쓰고 싶어서 그런 식으로 얘를 이상하게 뒤집어 버리더라고. 그래서 저하고 수업할 때는 자 일단 우리 지금 실기 연습할 때 출금 전표 써보라는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제 저하고는 무조건 그냥 차변 대변으로 이렇게 쓸 거예요. 차변 대변으로. 자 그럼 자 이번에는 우리가 시티카드로 회식비를 결제했다 볼게요. 100만원을 자 2일날로 해서 봅시다. 2 엔터. 자 차변 대변 아무거나 먼저 쓰면 돼요. 그럼 대변에 미지급금으로 일반적인 상거래 아니니까 그럼 카드사 거래처 써야 되죠. 거래처 쓰는 게 어떻게 쓰냐면 자 이번엔 대변을 먼저 쓸게요. 4번 대변 쓰시고 클릭 그리고 미지급금이다. 미지급금 그리고 시티카드다. 시티카드 하나밖에 없는지 시티 치니까 바로 나오네요. 얘가 100만원 자, 그리고 차변에 또 똑같이 복리후생비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보시면 엔터 치니까 위에 글자 따라오죠. 글자가 우리 프로그램은 한글 인식 안 해요. 코드 번호만 인식해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입력한 거고 얘는 입력 안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있어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얘가 계속 따라다닐 거예요. 그럼 난 깔끔한 성격인데 얘가 따라오는 게 싫다. 그러면 지나가는 길에 여기에서 스페이스바 엔터 한번 치고 지나가면 그 다음부터 안 따라올 거예요. 근데 계속 적혀있어 한글로 글자만 적혀있는 건 상관없어요. 코드 번호가 있어야 입력한 거고 코드 번호 없으면 입력 안 한 거예요. 자, 그럼 얘 금액이 100만원이다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유현씨 잘 되고 있는 거 맞죠? 너무 눈이 바빠서 뭐가 안 되나 걱정되는 되었어요. 자, 그럼 우리 거래처 쓰는 방법이 우리 그 앞에 기출 문제에 입력시 위상 보면 기등록되어 있는 거래처 코드 선택해라는 게 우리 거래처 등록되어 있는 여기서 F2번 누르면 있는 거래처들 있죠. 얘네들 쓰라는 건데 계정 과목 찾을 때와 똑같이 그냥 여기서 글자 2자 정도 치고 해도
나오는 거고 F2번 눌러서 찾아도 나오는 거니까 그런 방법으로 쓰면 돼요. 자, 다음 우리 재고자산 감모손실하면서 제가 타계정으로 대체 적용 8번 했었죠. 그거 한번 볼게요. 자, 그럼 3일로 해서 차변 숫자 3번 눌러서 차변에 재고자산 감모손실하면 재고 두 자 정도 치면 계정하면 2개 나와요. 감모손실과 평가손실. 그럼 우린 재고자산 감모손실이다라고 해서 100만원. 자, 또 같은 날 거니까 그냥 엔터 치고 대변에 숫자 4번. 이번에 상품이다. 그럼 상품이다라고 쓰는데 얘가 매출이 아니고 재고자산이 대변에 오면 여기에 적요 8번 숫자 8번에서 타계정으로 대체 이걸 꼭 쓰라는 거예요. 일반적인 적요 입력은 생략하는데 타계정으로 대체는 적요 번호를 선택해라. 그게 여기에 F2번 눌러보시면 적요에 대해서 기능 키들이 들어가 있는데 우리는 타계정에서도 아니고 타계정으로 대체이기 때문에 제가 8번이다 라고 쓰는 거예요. 제가 판서 수업 할 때 네모박스에 8 쓰는데 그게 이걸 따라 쓰는 건데 컴퓨터에 네모박스 8 쓰니까 힘들어서 제가 양가로로 그때 썼던 거예요. 그럼 이건 꼭 해줘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쓰면 자, 얘도 됐고, 자, 그럼 이번에는 자, 지금 우리 첫 번째 대체전표 썼던 얘네들 있죠. 얘가 봤더니 100만원 회식비 중에 70만원은 현금으로 주고 30만원은 보통예금에서 2천이 준 거예요. 그럼 지금 얘 현금 금액도 틀렸고 보통예금을 넣어야 되는데 그땐 이 사이에 넣을 필요 없어요. 사이에 넣으려도 넣을 수도 없고, 그럼 아래 빈칸에다가 일단 같은 날짜 1일날 대변에 보통 예금이라고 하는데, 자, 지금 이 프로그램 스마트 A 프로그램 가지고 시험 보는 AT 시험은 금융거래처를 써줘야 돼요. 은행을. 이 시험만 전산세무회계는 은행 자체를 안 알려줘요. 시험 문제가. 근데 은행 알려주면 써도 되고 안 알려주면 못 쓰는 거죠. 당연히 모르니까. 근데 이 시험은 무조건 알려주고 무조건 써야 돼요. 그래서 채권 채무 금융거래처에 쓰라고 적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만약 보통 예금이면 보통이라 치면 우리 전에 신한은행이라 만들었었네요. 자, 여기에서도 여러분들이 엔터 치고 나가면 타계정으로 대체 한글만 따라오니까, 따라오는 게 싫으신 분들은 스페이스바 엔터 한번 치고 가면 안 따라와요. 그리고 여기에 금액이 보통 예금에서 30만원이면 30만원이다 이렇게 썼죠. 자, 여기까지 됐나요? 그럼 지금 우리 이 금액이 100만원이 아니고 70만원이라 그랬죠. 지금 얘 70만원이고 보통 예금 30이라 그랬잖아. 얘를 70만원으로 변경하고, 자, 그럼 지금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 전표 따로 이 전표 따로 놀고 있죠. 그죠? 그 이유가 뭐냐면 같은 1일인데 얘는 2번 전표고 얘는 3번 전표잖아요. 그럼 우린 이 전표 번호만 맞추면 돼요. 자, 오른쪽에 보시면 여기에 기능 모음이라고 있죠. 그럼 기능 모음 클릭하면 번호 수정이라고 있어요. F7번 번호 수정. 자, F7번 번호 수정 클릭하면 이제 번호들을 바꿀 수 있게 커서가 들어가요. 번호 위에 여기에 번호 수정 누르면, 그럼 지금 우리 이 전표가 하나의 전표니까 얘 둘이를 3번으로 바꿔도 되고 얘를 2번으로 바꿔도 되고, 그건 내 마음이에요. 같게만 만들면 돼요. 얘를 2번으로 바꾸는 순간 이제 얘네들은 같은 전표라고 뭉쳐버렸죠. 합쳐졌죠?
아래 보면 분계가 같이 들어와 있죠. 아래쪽에. 그럼 얘는 썼으면 제자리에, 나중에 이거 열어놓은 상태로 쓰면 번호에 계속 들어가서 실수하니까 썼으면 다시 번호 수정 눌러서 얘 없어지도록 해서 필요할 때만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떨어져 있어도 날짜와 번호와 같으면 하나의 전표로 보는데, 자, 이런 거 신경 안 써도 되는 게, 자, 보세요. 떨어져 있죠? 근데 제가 그냥 나갔다 다시 한번 들어오면 날짜 순대로 그 다음 번호 순대로 같이 뭉쳐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제가 여기 클릭해서 나갔다가 여기 클릭해서 나갔다가 날짜 한번 클릭했다가 엔터 치면 다시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얘가 방금 보통 예금이 같이 붙어 있죠. 그런 것처럼, 자, 우리 1일 날짜 분계해야 된다고 여기다 1일자 그 사이에 넣는 게 아니고 아래쪽에서 쭉 쓰면 돼요. 쓰면 그냥 나갔다 오면 날짜 순 먼저, 그리고 그 날짜의 번호 순대로 해서 자동으로 정렬되니까 그냥 아래 빈칸에다가 있는 전표를 우리가 하면 돼요. 그리고 자, 이게 이제 마음에 안 들어서 지워야 돼. 내가 뭔가 잘못했어. 지울 거면, 라인만 지울 거면 그냥 라인에 커서 올려놓고 위에 이 삭제 버튼 있죠? 삭제 버튼 누르면 라인만 사라져요. 한 줄만. 위에 눌러서 확인하면 한 줄만 사라지는데, 전표를 하나를 다 같이 없애고 싶으면 앞에 네오박스를 같이 체크를 해서 위에 삭제를 하면 전체 데이터가 사라진다는 거고, 그래서 내가 뭔가를 지우고 싶으면 앞쪽에 네오박스로 해서 같이 전표를 하나를 세트로 다 없애거나, 아니면 한 줄만 지울 거면 여기 그냥 라인 올려놓고 지우면 되는데, 내가 만약에 입력할 때 여기까지 입력을 했어요. 그리고 금액을 안 썼죠. 그러면 얘 안 지워질 거예요. 왜냐면 나갔다 오면 어차피 얘가 없어지거든. 금액까지 써서 엔터 치고 내려가야 이 라인을 다 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라인을 입력한 적이 없는데 지우겠다 그러면 당연히 얘는 아무런 반응을 안 하는 게 정상이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얘 필요 없으니까 지금 이게 얘 사용법 전부 다예요. 오늘 하루 그리고 월요일 하시면 여러분은 이 프로그램에 이제 익숙함의 차이지 사용법 모르신다는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자, 위에 네모박스 클릭해서 다 지워버릴게요. 이제 필요 없어요. 다 지워버리고, 자, 그럼 이제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분계를 하고 차변 대변으로 이제 하든지 아니면 출금 전표, 입금 전표 하면서 여기다 입력을 할 거예요. 입력을. 자, 그럼 우리 이제 교재 168페이지를 펴보세요. 168페이지. 자, 168페이지에 보면, 자, 오른쪽이 문제인데 분계를 수행하시오, 전표 입력을 수행하시오 적혀 있죠. 자, 분계 수행하시오라는 게 차변 대변으로 어떻게 써야 되는지고, 전표 입력 수행하시오가 이제 컴퓨터에 입력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우리 제일 중요한 생명이 분계예요. 그래서 분계부터 하고 입력하고 그렇게 순서대로 할 거예요. 자, 그럼 먼저 문제 내용을 봐야 분계를 하겠죠. 자, 내용 보면 회계팀 회계결산 업무 시 야근 식대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받은 영수증이다라고 적혀 있네요. 자, 그럼 우리 이것만 가지고 먼저 분계를 하면 현금으로 지급하고라는 글자가 보이죠? 그래서 대변에 현금이라고 쓰고, 그리고 금액은 왼쪽에 영수증 보니까 3만원이네. 그러면 현금으로 3만원이 나간 거고, 자,
대변에 현금으로 3만 원이 나갔고, 자, 차변에 우리 직원들 야근식 때래요. 직원한테 뭔가를 해주면 복리후생비. 그래서 차변에 복리후생비고, 이 복리후생비는 회계팀이죠. 그래서 800번대 복리후생비 금액은 3만 원이다. 이렇게 쓸 거예요. 그럼 자, 이걸 이제 컴퓨터에, 자, 여러분들 그냥 우리 책 여기다 쓰시면 돼요. 제가 다 넣고 말하는데 여러분들은 이 문제를 다시 풀 분은 한 분도 없어요. 정말 풀어봐야 이번 주말에 그냥 한 번 더 해보지 다시 올 일 없으니까 나중에 다른 것도 많이 풀 거니까 그냥 여기다 막 쓰시면 돼요. 아낄 필요 없어요. 심지어 나중에 책 바꾸면 바꾼 책 보지 이 책 보지도 않더라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 필요한 대로 막 쓰시면 돼요. 자, 그럼 이걸 입력할 건데 지금 문제에서 출금전표 작성하기라고 적혀있죠 위에. 그럼 우리 출금전표 작성하기 적혔으니까 시킨 대로 연습 출금전표 그래도 한번 써봅시다. 자, 그럼 우리 프로그램에서 자, 쓸 건데, 자, 보시면 영수증에서 날짜 찾아서 1월 11일이라고 적혀있죠. 1월 11일. 자, 그럼 얘는 자 1월 11일 날 출금전표니까 1번 출금, 그리고 복리후생비죠. 800번대 복리후생비. 그럼 복리후생비에 800번대 얘를 선택하시고, 자, 얘 선택하고, 그리고 쭉 엔터 쳐서 얘 3만 원이다. 30 플러스 엔터 치면 방금 우리 적었던 분계하고 똑같이 아래쪽이 나왔죠. 그러면 입력이 끝난 거예요. 자, 됐죠? 자, 다음 2번 또 출금전표 작성하기네요. 자, 관리부의 업무용 승용차에 주유를 하고 주유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받은 영수증이다. 자, 그럼 분계 수행하시오, 전표 입력 수행하시오, 업무용 승용차 관리 수행하시오. 응? 업무용 승용차 관리 수행. 업무용 승용차 나 쓰지 않는 표현 아닌가요? 우리 너무 오래됐나? 저번 주였어요. 진짜 오래되긴 했죠. 우리 저번 주 이거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우리가 고정자산 등록에다가 저번 주에 자동차에 대해서 이렇게 승용차 한 대 등록하고 하면서 여기 업무용 승용차다라고 체크해서 얘 들어오게 했었고, 준우 씨 찾았어요? 자, 그리고 이 등록한 후에 우리 업무용 승용차 등록해서 이 전에 했던 거 지금 기억하는 거예요. 얘 등록하고 그때 기초주행거리 보험가입 날짜 이거 우리 했었죠? 실화시 했었죠? 처음 보는 눈빛으로 보고 있어서.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계정가무 및 적요 등록에서 여기에서 차량 유지비에 여기 관리 항목 등록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여기에서 F2번 눌러서 그때 아래에 업무용 승용차 관리한다고 동그라미 체크했던 거, 이거 체크한 거에 대한 기능을 써보는 게 업무용 승용차 관리해보라는 거예요. 즉 우리 문제 보면 이거 업무용 승용차 관리를 수행하시오가 지금 이제 이걸 수행하기 위해서 한 작업이 이 작업을 했던 거예요. 지금 계정가무 및 적요 등록까지 들어와서 했던 거예요. 자, 그럼 자 먼저 우린 제일 중요한 게 분계예요. 그럼 지금 업무용 승용차에 주유하고 주유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받은 영수증인데 1월 12일 날 28,000원이죠.
그럼 우리는 현금으로 지급하고 받은 영수증이다. 대변에 현금 금액은 28,000원. 그리고 차변에 자동차에 기름 넣었어요. 차에 기름 넣으면 차량 유지비라는 계정 과목을 쓸 거고, 이 차도 관리부 업무용 승용차죠. 그래서 800번대의 차량 유지비다라고 써줄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이걸 컴퓨터에 입력을 할게요. 자, 출금전표 작성하기. 이번에도 그러니까 출금전표로 아래에 또 날짜, 이번엔 12일. 자, 그리고 1번 출금전표고, 방금 대변에 현금 써주는 게 출금전표죠. 자, 그리고 차량 유지비. 그럼 차량 눌러서 800번대의 차량 유지비를 선택하고, 기름값이 28,000원이다. 자, 여기까지 되셨나요? 자, 서윤씨, 지원씨 되나요? 아니, 두 분이 안 보여서 되고 있는지 느낌이 없어. 우리 유현씨는 되는지 안 되는지 확실히 나한테 얼굴 표정을 해주기 때문에 유현씨 덕분에 딱 템포를 맞출 수가 있어. 아주 좋아요. 자, 그럼 지금 여기까지 되셨죠? 자, 그럼 이제 자금 관리라는 건데, 자, 얘는 기억을 해두세요. 자, 지금 차량 유지비라는 여기에 커서 올려놓고, 그리고 기능모음 있죠? 우측 위에 기능모음. 자, 이걸 클릭하면, 자, 여기를 클릭하면 아래에 자금 관리가 있어요. 근데 앞으로 제가 자주 자금 관리 이야기할 거고, F4 한번 단축키를 기억하는 것도 좋을 거예요. 그래도 F4 한번 기억이 안 나실 수 있으니까, 자, 당분간 오랫동안은 저는 여기 기능모음을 눌러서 F4 한번 자금 관리요 말을 하면서 이렇게 얘 순서대로 누를 건데, 나중에 여러분 귀찮으시면 그냥 F4 한번 누르면 돼요. 그럼 여기 자금 관리를 누르면 아래쪽이 활성화가 되죠. 이게 우리 계정 과목 및 조교 등록에서 이 계정 과목에 업무용 승용차 관리가 되도록 열어줘서 열리는 거예요. 그럼 여기 승용차 코드라고 적혀 있는 곳 제일 왼쪽에 커서가 들어가 있죠. 자, 여기에서 F2번 누르니까 우리가 전에 업무용 승용차 등록했던 이제 자동차가 나오죠. 그리고 얘를 확인. 그럼 차 번호하고 나오고, 구분은 화살표 눌러보시면 업무용 승용차의 비용으로 인정해주는 종류들인데, 지금 기름 유류비죠. 그래서 유류비다. 뭐 코드나 이런 거 없으면 그냥 엔터 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쳐주면 차량 운행일지에 이 자동차의 유류비로 얼마 나갔다 이런 식으로 운행일지를 실무 버전에서 다 맞춰주게 될 거예요. 작성해 줄 거예요. 그게 우리 자금관리 F3번에 대한 기능이에요. 그건 여기 눌러서 여기로 들어가도 되고 F3번 눌러도 되고. 자, 다음. 자, 이번엔 입금 전표 작성하기. 자, 상품 매출에 대한 외상 매출금을 현금으로 받고 입금표를 발행하였다. 자, 그럼 분계를 항상 먼저 한다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는 이번에 보면 현금으로 받고라는 글자가 보이죠? 현금으로 받고.
그럼 차변에 현금이라는 위치는 잡았고, 그리고 입금표 보니까 금액이 220만 원이네요. 자, 이제 대변에 우리는 외상대금이죠. 위에 상품 매출에 대한 외상매출금, 이거 회수했으니까 외상매출금 지워져야지. 그래서 대변에 외상매출금, 그리고 얘는 거래처 꼭 써야 되는데, 자, 입금표 보신 적 있나요? 입금표 이거예요. 제 회사에 상대방이 와서 돈 주면 너한테 돈 받았다라고 써주는 거예요. 내가 영수자, 돈 받은 사람, 코디나라한테 돈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이 돈은 코디나라 거라는 이야기죠. 거래처가, 얘가 상대방이에요. 그럼 이 외상매출금은 코디나라 외상매출금이었겠죠. 그래서 거래처는 코디나라고, 금액은 220만 원이다. 그럼 날짜는 우리 입금표 왼쪽에 1월 13일이라고 적혀 있죠. 그럼 1월 13일 날 우리는 외상매출금을 현금으로 받았어요. 자, 그럼 이번에 입금표 써보라 그랬으니까, 자, 날짜 13일 날 2번 누르면 입금이죠. 2번 누르면 입금. 자, 그리고 우리 계정 과목은 외상매출금. 그리고 이제 거래처 써야지. 코디 두 자만 치시면 코디나라 나오죠. 그리고 저기요, 여기는 안 나오는 게 좋지만 나와도 따라와도 상관없어요. 금액이 220만 원이다. 이렇게 하면 우리 방금 분계 적었던 거랑 같은 분계가 들어와 있죠, 아래에. 자, 이렇게 하면 입금 전표가 되었고, 자, 다음 페이지에 이번엔 대체 전표. 대체 전표가 차변 대변. 자, 신용카드 매출 전표가 있는데, 매출 거래처 직원과 식사를 하고 대금은 시티카드로 결제하였다. 자, 그럼 우리는 거래처 직원하고 밥 먹었으면 대변에 밥값을 줘야 되는데 카드 긁어서 외상한 거죠. 그럼 대변에 외상했다 쓸 건데, 자, 우리는 카드 긁으면 외상인 거예요. 그럼 외상이면 항상 일반적인 상거래냐 아니냐? 일반적인 상거래 아니죠. 얘는 지금 거래처 접대하는 거지. 일반적인 상거래는 상품 원재료 사는 게 일반적인 상거래라 그랬잖아요. 상품 원재료 사는 거 아니죠. 그러면 그냥 이것저것 별것 없어요. 미지급금. 상품 원재료 살 때만 외상매입금, 뭐 반응 있으면 지급엄 이런 거지. 상품 원재료 사는 거 아니면 무조건 미지급금. 근데 이 돈, 자, 보면 참맛나갈비에 먹었네요. 이 돈 참맛나갈비에 갚을 거예요, 시티카드에 갚을 거예요? 아니, 시티카드사에 갚아야지. 카드 끌고 식당 가서 또 돈 주는 그런 이상한 짓은 안 하겠죠. 그래서 우린 장부에 어디에 이 돈을 갚아야 된다라고 쓸 건데, 시티카드라고 써주고, 밥값은 88,000원이다 라고 쓰고. 자, 그럼 지금 이 돈 쓴 거에 대한 이유가, 자, 매출 거래처 직원하고 먹었죠. 거래처한테 뭔가 해주면 무조건 우리는 접대비라는 계정 과목을 쓸 거예요. 그리고 접대비는, 자, 매출 거래처죠. 매출 거래처는 800번대, 우리 제조업에선 매입 거래처는 500번대 이렇게 쓸 거예요. 그리고 금액은 88,000원이다. 자, 그럼 이제 이 분계를, 자, 컴퓨터 이제 입력을 하면, 자, 이번 차변 대변, 이건
대변 먼저 써도 되고 차변 먼저 써도 되고 아무거나 마음대로 먼저 쓰면 돼요. 떨어져 있어도 되는 거였잖아. 지그재그로 써도 되고. 자, 그럼 날짜. 자, 여러분들 눈으로 좀 보게. 신용카드 매출 전표의 거래 날짜 며칠이죠? 14일. 보이시죠? 자, 왜냐면 AT 시험은 시험지도 칼라고 그림 그대로 줄 거예요. 막 세금 고지서 그냥 그대로 그림 들어와 있고 막 그래요. 칼라로 시험지가 나와요. 그럼 거기서 여러분들이 날짜하고 체크를 해내야 돼요. 자, 그럼 14일 날 차변부터 쓸까요? 차변에 접대비 중에 800번대 접대비. 자, 그리고 금액은 88,000원. 자, 그리고 또 엔터 치고 대변에 우리는 일반적인 상거래 아닌데 카드 써서 미지급금이다. 카드사 시티카드 88,000원이다.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예요. 뭐 컴퓨터 입력하는 게 뭐 어렵고 그렇진 않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 써보신 분도 금방 적응해요. 자, 제가 옛날에 일하고 있을 때 그 상고 나온 애인 줄 알고 잘못 뽑아가지고 디자인 고등학교 애를 뽑아가지고 세무 사무실에 기장시켜야 되는데 애는 보고 써라고 딱 말하려고 했는데 상고애가 아니었던 거예요. 아, 큰일이네. 근데 걔한테 이 사용 방법 입력하는 방법 10분도 안 가르쳐줬는데 금방 잘하던데요. 그래서 입력하는 게 안 어렵구나. 자, 근데 지금 입력한 그림에 대한 아래 답이 있는 거 보시면 적요 적혀 있죠. 그리고 설명 적혀 있죠. 이런 것들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이런 것들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 시험 때 안 써도 되고 시험 때 복리후생비라고 2번에 이런 글자 안 적혀 있어요. 우리 꼭 되어 있는 것만 가져갈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 신경 쓰지 마세요. 이런 애들 저기요 똑같이 따라서 2번 써야겠네. 뭐 그랬지 안 써도 코드 번호도 없는데 글자 쓰는 거 이런 거 안 하는 거예요. 이런 거 답 적혀 있으니까 해야 된다라고 오해하실까봐 지금 이런 것들 이런 거 적혀 있는 거 있죠. 이런 것들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자 이렇게 하면 이제 기본적인 이제 출금 입금 전표 받고 이제 저하고는 출금 전표는 문제 푸는데 하라고 말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금 전표는 안 쓸 거예요. 근데 하라고 안 할 거예요. 자, 그래서 교재 173페이지로 가서 173페이지 자, 오셨죠? 자, 이제 전표 입력을 좀 더 해볼게요. 돌잔치 초대장이네요. 상품 매출 거래처 멋쟁이의 영업부장 자녀 돌잔치에 현금 10만원을 지급하였다. 자, 이렇게 있으면 자, 우리는 항상 분계가 중요한 거예요. 그럼 현금 10만원을 지급하였다라고 적혀 있네요. 그럼 대변에 현금 그리고 10만원이고 그리고 차변에 자, 여기에 여러분은 어느 글자가 제일 눈에 띄나요? 돌잔치가 띄면 안 돼요. 돌잔치가 띄면 안 되고 거래처 부장의 자녀 돌잔치죠. 거래처에 뭔가를 주면 접대비인 거예요. 거래처에 뭔가를 주면 그래서 얘도 접대비다. 그럼 얘는 매출 상품 매출 거래처니까 800번대 접대비다. 10만원. 자, 그럼 이걸 컴퓨터에 입력을 하면 2월 11일이죠. 그럼 이제 2월 달로 갑시다.
월에서 클릭하고 이 엔터 엔터 2월 11일 날 우리는 대변에 현금으로 10만 원을 줬고 그리고 차변에 접대비가 800번대 접대비가 들어왔다. 이렇게 하면 자, 입력 끝났죠. 자, 다음 이번에 우편 등기 영수증 거래처 상품 매출 관련 서류를 발송하고 등기 우편 요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자, 그럼 대변에 이번에도 확실히 눈에 보이는 거. 자, 문제들 보면 돈 주고 받았으면 주고받은 게 뒤쪽에 적혀 있어서 확실히 내가 알 수 있어요. 우리도 줬으면 대변, 받았으면 차변이란 거 알잖아. 그럼 현금 지급했으니까 대변에 현금 4,000원을 줬고, 그럼 반대쪽에 돈 나간 이유를 쓸 건데, 자, 우리 등기요금 계정하면 뭐라고 쓰죠? 자, 우체국에서 하는 것들 전부 다 통신비라고 했던 거. 어제 그런 말 했던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등기요금도 우리는 통신비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당연히 800번대의 통신비다. 자, 그럼 이제 또 컴퓨터에 입력해 보면 날짜 아래에 15일 날 아래 영수증 아래에 15일 적혀 있죠. 대변에 현금이 4,000원 나갔고 차변에 통신비가 4,000원 나간 거다. 예, 접대비는 거래처 넣으면 안 돼요. 형주 씨, 넣으면 접대비는 거래처 넣으면 안 돼요. 원칙적으로는 비용에는 거래처 쓰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회사 가서 이 거래처 이런 데서 막 거래처 써두는 데 있는데 그 장부 쓴 사람을 우리는 흔히 아마추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세무조사가 딱 걸리면 서로 감정 안 좋아져요. 접대비는 특히 더. 접대비는 절대 거래처 쓰면 안 돼요. 복리후생비는 어느 지금 줬던지 몰라도. 아니 출금해도 상관없어요. 지금 이 둘 다 출금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출금하다가 실수할까봐 저는 차변 대변으로 무조건 할 거란 거고 두 개 다 똑같은 분계니까 아무 상관은 없어요. 자, 우리 이제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이제 쉬었다가 다음 페이지부터 또 계속 하도록 할게요. 쉬었다 합시다.